our sweet play with a heavy balloon. We keep it up to keep the devil at bay, but it always falls way too soon. 잘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후면 2122년이겠죠? 지금 2022년에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26살이고요. 사람들은 저를 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김한 기자라고 합니다.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일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갖고 2122년에도 이런 직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기사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오연서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연결을 끊지 말고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11월에 취재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양국사에서 벌어졌던 믿기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은 이것을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10대 청소년 40여 명을 유인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반성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학보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을 했고 교수님께서 지금 뉴스통신진흥회라는 곳에서 취재보도 공모전이 열리는데 너희 둘이 함께 나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 둘 다 불법 촬영 문제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불법 촬영을 주제로 기사를 쓰려고 포털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 막 이제 서칭을 해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왓치맨이라는 가해자가 운영했던 AV 스눕이란 블로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좀 특이하다 싶어서 여기를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 하고 보게 된 게 이제 갓갓이라는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성학대적인 영상을 얻어내는지. 네, 왓치맨이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한 거죠, N번방을. 나도 보고 싶다, 어디서 보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의 피해자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고, 1번 방의 걔는 내 스타일이더라, 아니면 2번 방의 걔는 걔는 성기 모양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 품평을 막 했단 말이죠. 1번 방에 몇 명, 2번 방에 몇 명 다 더했더니 30명 이상이 피해자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다 미성년자였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잘 믿기지가 않아서 그 피해 영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엠번방에 잠입을 했어요.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방바닥을 기어라, 개처럼 짖어라, 아니면 뭐 계단에서 자위 행위를 해라,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데 알몸으로 걸어 다녀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거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일들을 알고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추락하는 게 이런 거구나. 과연 이 범죄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잔혹했는데, 저희는 애초에는 이제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 뭐 이 제보를 받았어요. 그냥 뭐 한 7매짜리 사건 기사 혹은 7매에다가 이렇게 언론사 용어로 박스라고 부르는 해설을 좀 붙여서 쓰는 정도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건 기사를 쓰면서 텔레그램에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가 엠번방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뭔지가 감이 안 잡혀서 서치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뭐 기사 한 줄 나온 것도 없었고. 이제 엠번방에 처음 입장했던 그 순간은 아직도 문득문득 떠오르는데요. 그냥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어린 아이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들, 나체 영상들, 그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 N번방이라는 단어의 앞에 붙은 N은 넘버, 숫자를 뜻하는 넘버의 N, 1번 방부터 총 8번 방까지 있었고, 애초에 텔레그램에서 그런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이제 인물이 갓갓입니다. 갓갓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이제 방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성을 착취하는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그 텔레그램 안에서 이제 명성을 얻었고요.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박사가 등장합니다. 박사는 갓갓이 활동할 때는 그냥 정말 수만 명의 이용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갓갓이 활동을 좀 안 하기 시작했던 2019년 7월, 8월, 9월 이쯤부터 내가 이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갓갓이 저질렀던 범죄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결부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갓갓이 그냥 문화상품권 몇 장 받아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박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방의 이용료도 뭐 무료방, 고액방, 뭐 인간시장방 이런 식으로 수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자기만의 방을 이제 시스템화하고,
돈을 받는 방식도 문화상품권처럼 어떤 흔적이 남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받았고, 그 방에서 범죄가 저질러지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제 돈이 또 입금돼야 되고 네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니 신상을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제 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상 관련된 정보를 받습니다. 그 신상 관련된 정보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협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가 뭐 말하자면 고액 알바를 하려고 했다라는 걸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면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N분의 1만큼 가담해서 하나의 범죄가 완성되는 형태. 어떤 지경까지 봤냐면 진짜로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대요. 친구 뭐 SNS에 내가 이제 클릭만 하면 네 친구한테 이거 DM 보낸다라고 했을 때도 거절을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이제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서울시 번지잖아, 니네 집. 제일 놀랐던 건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의 뭐 1분 1초 쉬지 않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계속 이제 뭐 링크를 공유하고. 제가 봤던 방 중에서는 7,000명 들어가 있던 방이 가장 많았었더라고요. 이런 범죄 방에 몇천 명이 들어가 있다고? 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26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다니는 차량 중에 택시를 보게 되는 이제 숫자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택시들을 사실 봅니까? 근데 그만큼의 어쨌든 비율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때도 이게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라도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전에서 1등을 했죠. 그렇지만 놀라울 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목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더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대신해서 이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야 이거 기사 봐라 이러면서 그 기사의 링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기사 링크 들어가면은 저희 이름이 나오거든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추적단 불꽃을 몰랐었고요. 특별조회팀을 꾸리고 나서 인터넷을 서치하는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제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대학생 기자 2명이 뉴스통신진흥회라고 하는 데서 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냈던 보도물에 그때 이제 N번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적단 불꽃이 우리보다 먼저 텔레그램방에 잠입을 해서 이 N번방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했구나. 그래서 한겨레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을 때 엄청 막 다행이다. 이제 한겨레에서 해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공론화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대학생들이어서 그것도 놀랐었고, 핸드폰에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분량이 많았었고, 그리고 불꽃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는 이 갓갓 박사를 잡아야겠으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생겨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가해자들을 잡을 거다라는 어떤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막 들으면서 되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기성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달려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몇 개월 동안 집요할 정도로 추적해 왔는가. 특별취재팀을 꾸렸고요.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3주간 이제 취재를 거쳐서 첫 보도, 그러니까 기획 시리즈물로의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